이제 화면 구성과 화면 간 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봤고요. 우리가 첫 번째 앱, 첫째 마당에서 첫 번째 앱을 만들 때 set content view라든가 아니면 이 XML 레이아웃 파일이라고 하는 게 소스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넣어둔 XML 태그로 버튼 같은 걸 넣어줬을 때 그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다가 이제 그거를 조금 전에 설명한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잘 한번 이해를 해보면 이렇게 메모리에 올라가서 그거를 소스에서 찾아서 이벤트 처리를 해서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그러니까 1장에서 둘째 마당의 첫째 장에서 했던 것도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에 대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봤는데 이 화면 자체에 대한 걸 이제 조금 더 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면 구성과 화면 간 이동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화면이라고 하는 건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근데 이 액티비티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앱의 어떻게 보면 앱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자, 블럭놀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블럭에 해당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화면이 없는 경우 그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그건 말고 또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네 가지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그 다음에 내용 제공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그 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뭐 영어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글이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전부 다 시스템에서 관리를 해요. 여러분이 직접 화면을 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이고요. 화면이 자,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때 첫 화면이 자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화면 하나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면을 만들고 그 화면을 띄우려고 하는데 이 화면을 우리가 직접 띄울 수가 없어요. 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는 시스템에 띄워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에다 요청을 하는데 이 시스템에다 요청을 할 때 이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편지를 하나 쓴다라고 했을 때 이 편지는 우리가 우표도 붙이고 해야지 가잖아요. 그죠? 딱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해진 형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인텐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텐트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시스템으로 보내야 이 시스템이 그거를 해석을 해서 뭔가 동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 마음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첫 화면에서 그 화면을 띄우고 싶을 때 마음대로 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앱, 첫째 마당의 첫 번째 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어떤 화면을 직접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또는 우리가 만든 화면이 아니라 남들이 만든 화면이라고 했을 때 그 화면을 띄우는 방법으로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건 알 거예요. 자, 액티비티를 띄워주세요라고 하는 게 스타트 액티비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쪽으로 요청을 하는데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로 시스템 쪽으로 요청을 하면서 인텐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보내면 인텐트를 시스템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던져주면 그러면 시스템이 우리가 만든 또는 다른 사람이 만든 화면을 즉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띄워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 간에 데이터를 전달해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인텐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요청하고 시스템에 다시 그 화면을 띄워주기 때문에 인텐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텐트라고 하는 거 안에 엑스트라라고 하는 걸 넣어서 보낼 수 있는데 엑스트라는 여러분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주연 배우가 있고 조연 배우가 있잖아요. 조연 배우가 엑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인텐트 안에 넣어서 엑스트라를 넣어서 시스템으로 보내면 시스템은 주연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데이터 또는 여러분이 개발자로서
다른 화면으로 그냥 전달을 해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화면으로 보내고 다른 화면은 그걸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거를 엑스트라로 넣고 받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직접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띄워놓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자, 스타트, 자, 퀵 스타트 화면에서 자,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선택을 하면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에뮬레이터가 계속 굉장히 시스템 리소스를 많이 먹네요. 뭔가 조금 동작을 하거나 하는 게 리소스를 많이 먹으니까 일단 저거를 닫아 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에서 스타트 어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눌렀고요. 반응이 좀 많이 느리네요. 자,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네임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우리가 my 입력을 해볼까요? 자, my라고 하고 my activity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activity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고요. 자, next 누르고 next 누르고 자, 이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거는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익숙해지고 있겠죠. 자, next 또 누르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화면에서 finish를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새로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첫 화면 즉 메인 액티비티라고 했죠. 메인 액티비티에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우리가 하나 만들고 그거를 띄워주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띄워준다라고 하는 건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그걸 띄워주고 다시 그 새로 띄워준 화면에서 원래 첫 화면으로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한번 전달을 할 겁니다. 근데 데이터를 전달을 하려면 단순히 우리가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띄워주면 응답을 새로 띄워진 화면에서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올 때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올 때 응답을 인텐트라고 하는 거에 넣어서 보내줄 수 있는데 그걸 받아서 처리하려면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앱에서 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닌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걸 써서 새로운 화면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뜰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지금 그 과정, 자, 여기까지 한 과정 잘 따라해 보시고요. 이제 새로운 화면이 뜨면 직접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